대표 유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를 하는데요. 압수할 물건에다가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 이제 영장에다가 이제 무엇을 압수할 것인가 이거 적어야 되는 건데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기재한 문헌 해석에 있어서 뭐라고 적었냐면 압수한 물건을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압수 장소에 뭐한 물건, 보관 중인 물건. 이거 굉장히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주도지사 그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보관 중인 물건인데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는 건 이제 옛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부터 거기에서 계속 보관한다. 그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현존은 뭐예요? 지금까지 밖에 있다가 이 장소에 있었는데 현존이라고 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 물건이 계속 있었다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현존이라고 하는 거는 압수를 하는 시점, 이 압수 시점에 이 압수 시점에 현재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물건이 외부에 있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현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원래 압수 장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던 물건이 아니고 어떤 그 뭐 이제 그 비서가 이제 가방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 현재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압수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 현존 매우 뭐 유명한 그 보관과 현존 요거 두 개 구별하시는 문제입니다. 뭐 유명한 판례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피해자래요. 피해자이고 검사입니다. 그 수사에 관여했거나 피해자인 검사가 관여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향기가 나죠? 뭡니까? 피해자인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인 법관이 재판에 참여했다. 그 제가 이거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가끔씩 이제 이런 예로 듭니다만 노래방에서 한 대 얻어 맞았어요. 누가 얻어 맞아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얻어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재판 받으러 갔더니 어디 얻어 맞은 사람이 이렇게 딱 위에 앉아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법관인데 요거는 법관에 참여, 요거는 이제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척 사유가 되는 거죠. 제척.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범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척, 기피, 회피 이게 이제 법원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직접적으로 지금 뭐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검사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검사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떠냐? 이게 이 자리에 이 법관이 아니고 누구다? 이게 검사일 때. 노래방에서 두들겨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예요. 근데 다음 날 이제 검찰청에 조사를 가서 봤더니 그 검사가 이제 눈 여기 막 붕대 감고 이제 눈 막 이렇게 밤처럼 이렇게 얼겋게 이제 뭐 달아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이거 너 어제 그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에 관여했다. 이렇게 수사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얻어맞은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했거나 또 뭐 압수수색을 할 때 뭐 집행에 또 참여했던 그런 검사가 다시 또 수사에 또 이렇게 관여를 했다거나 이제 이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내용도 아무튼 합법적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자, 긴급 체포하니까 긴급성, 중대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게 죄명이 뭐예요? 전화사기죄입니다. 전화사기죄인데요. 이거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했다. 그러면 이제 죄명은 뭐예요? 전화사기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화사기죄 긴급 체포할 때요. 긴급체포. 자, 긴급체포라고 하는 건 이게 뭐예요? 체포 현장이죠. 체포할 때, 긴급체포할 때, 여기 체포입니다. 체포할 때 다른 물건들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느냐?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죠. 216조부터서 218조까지의 내용도 이렇게 되고 설령 그 다음에 전화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남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이게 전화 사기 쓸 때 이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입증을 설령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뭘로?
예,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러니까 주었다고 하겠죠. 너 이거 훔친 거지? 그러면 훔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로 가겠습니까? 이거 뭐 주운 건데요. 이제 이랬을 때 요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우리 판례는 요거 뭐라고 했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물론 이제 영장 없이 뭐 이제 이게 압수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제 나중에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에서 쟁점은 아니었고 이게 전화사기죄로 긴급 체포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증, 타인의 신분증이죠. 그 타인의 신분증을 압수한 경우에 이거를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요것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자, 4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를 하고 실시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 내에 자 보통 유효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7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예시 규정이라 그랬죠. 보통 이제 뭐 7일 정도 이렇게 적기는 하지만 뭐 6개월을 적어도 되고요. 뭐 1년을 적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유효 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수색할 필요가 있다. 근데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이건 뭐예요? 예, 요거는 뭐 쿠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버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이거 기간이 아직 남았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지문에는 종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있다가 아니고 뭐 한다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판례도 이제 신체 예를 들어 신체 및 뭐 물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신체도 한 번, 물건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각각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례는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요거는 다시 수색할 수 없습니다. 요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써버리면 그걸로 끝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